안녕하세요. 허진할매 한의학 박사 최정원입니다. 제 동영상 댓글에 가끔 저더러 북한이나 연변에서 왔냐고 댓글 올리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고향이 강원도다 보니까 말씨가 북한이나 연변 사람 같은가 봐요. 그래도 은근히 제 사투리 정감 있죠. 자, 오늘은 강원도 출신 허진할매가 생강 드시면 안 되는 분들, 어떤 분들이 있는지, 왜 안 되는지,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생강 부작용에 대한 정보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정작 제일 중요한 정보가 빠져 있더라고요. 없더라고요. 생강은 말리지 않은 날것을 생강, 또 껍질째 편을 썰어서 말리게 되면 건강이라 부르고요. 껍질을 까고 편을 썰어서 말리면 백강, 또 생강을 구운 것을 포강이라고 합니다. 이 생강, 건강, 백강, 포강은 각기 성질이 조금씩 다르고요. 양리 효능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제 동영상 중에 중노년의 면역력 보약 생강편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첫째, 말리지 않은 날생강은 해표약으로 주로 오래되지 않은 질병인 감기라든지 호흡기 질환, 또 폐질환 이런 데 양리 효능이 있고요. 말린 건강은 온리약입니다. 온리약으로 탁습, 또 피떡, 혈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래된 관절통, 심혈관 질환, 또 뇌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 등의 아주 양리 효능이 우수하고요. 세 번째, 이 백강, 껍질을 까서 말린 백강은 온리약이면서 오래된 질병, 특히 체내가 차서 생긴 질병, 그런 질병에 굉장히 효능이 좋습니다. 만성 위장냉증, 또 만성 소화불량, 만성 전신냉증, 사지냉증, 수족냉증 이런 데 양리 효능이 아주 뛰어납니다. 마지막으로 구운 포강은요, 온리약이면서 온리약인데도 불구하고 지혈을 시키는데 굉장히 효능이 좋습니다. 변혈이라든지 토혈이라든지 만성 설사 이런 데 굉장히 효능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복용하시면 안 되는 분들은 누가 있을까요? 첫째로 기혈질환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혈질환이 있는 분들은 생강이나 건강이나 백강, 포강을 모두 드시는 걸 아주 조심하세요. 모두 이것들은 발산 성질이 있는 약재라서 단독으로 다량으로 장기간 복용하시게 되면 기가 흩어져서 기혈의 균형이 깨집니다. 기혈의 균형을 이루는 게 굉장히 건강에는 중요하잖아요. 그럼 기혈질환 증세가 어떤 게 있을까요? 밥을 먹다가도 시도 때도 없이, 심지어 찬밥을 물에 말아 먹어도 땀 흐르는 분들, 그런 분들 있다. 이걸 자한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지가 늘 나른한 게 의욕이 없어요. 전신무력증이죠. 그 다음에 가슴이 종종 두근두근 거려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자기 귀에도 들리는 수도 있고, 이런 심계증, 또 그 다음에는 빈노, 야뇨 등의 신장 허증이 있는 것들, 이게 다 기혈질환 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 복용을 조심하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하루에 황기 1g, 인삼 2g, 감초 1g을 연하게 차로 달으셔서 꾸준히 복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 생강건강, 백강포강 모두 드시면 비정상적인 심장 박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피린, 헤파린, 와파린, 이부프로펜계 소염 진통제, 또 펜브로쿠몬 성분의 약제들을 복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모두 조심하세요. 이런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이미 혈액이 좀 묽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혈압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생강건강, 백강, 이 포강에는 진저롤과 쇼갈 성분이 아주 다량 함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혈관을 확장시켜 주기 때문에 혈압을 내려주죠. 그래서 이제 고혈압 약과 같이 드시면 저혈압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하루에 맹문동 1g, 숙주향 2g, 감초 1g을 연한 차로 끓여서 물 대신 꾸준히 복용하시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또 만성 속쓰림 등이 있는 분들 모두 복용을 조심해 주세요. 이런 분들은 다 이게 열성위장병이거든요. 근데 이제 생강건강, 백강포강이 모두 열성 약제잖아요. 또 이것들에는 디아스타파라제와 단백질 분해 효소가 이제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위산을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위점막을 자극하죠. 그래서 병을 더 악화시킬 수 있겠죠. 자, 이런 분들은 생강을 드시기 전에 껍질을 까서 이제 생강은 뭐 반찬에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이때 이 깐 껍질 버리지 마시고 잘 말려 두셨다가 이렇게 열성위장병이 있는 분들 오히려 생강 껍질 1g에 감초 1g, 황련 1g을 연한 차로 끓여 드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생강 껍질은 성질이 차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불면증이 있는 분들 조심해 주세요. 왜냐하면 체내에 열을 올리는 약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감신경을 항진시킵니다. 그래서 수면을 방해하게 되죠. 자, 이렇게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주무시기 전에 대추 2g, 오미자 1g, 산조인 2g을 연하게 달여서 물처럼 이렇게 수시로 복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하시는 분들. 이 생강건강, 백강포강은 당뇨병을 치료하는데, 특히 제2형 당뇨병 치료하는데 굉장히 좋은 약제거든요. 그런데 왜 드시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이미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시거나 이러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같이 드시게 되면 이 혈당 수치를 너무 낮춰서 저혈압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는 맹문동 1g, 여주 2g, 돼지감자 1g을 연한 차로 끓여서 물 대신 드시면 당뇨병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대수술로 출혈을 염려하시는 분들, 또 항응고제나 혈수판 제제 등을 드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생강건강, 백강포강 모두 혈관을 확장시키고 열성식품이기 때문에 지혈이 어려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알레르기, 피부건조증, 편도선염, 만성 염증 등 열성 질환을 오래 앓고 계신 분들 다량 복용하는 것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부 온도가 상승될 때 발적, 발진, 홍반, 가려움증, 색소 침착, 또 염증 등을 악화시키잖아요. 자, 좋은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강, 건강, 백강 만드는 방법은 뭐 다 아시겠죠? 쉽죠? 그런데 구운 생강인 포강 만드는 방법, 이거 잘 모르시겠죠? 그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강을 껍질째 잘 씻어요. 그래서 생강알이 가는 것은 그냥 하고, 생강알이 너무 굵거든 한 2등분 정도 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어프라이기나 고기 굽는 그릴, 또 숯불 등에 겉은 검은색이 나고 속은 노릇노릇할 정도로 은근하게 구워요. 그렇게 되면 이게 포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리지 않고 그냥 사용해도 되시고요. 이것을 말려놨다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은 썩은 생강, 아깝다고 썩은 것만 도려내고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안 됩니다. 내 몸에 독을 만드는 겁니다. 썩은 생강에는 사프롤이라는 성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간세포를 파괴하거나 간암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깝더라도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추의 효능 어마어마하죠. 또 자, 대추의 효능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어떻게 복용해야 효능을 제대로 볼 수 있는지 대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